네, 백구의 전산회계 2급 이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거래의 종류와 해당 거래의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는요, 이 거래들을 분개하시면 돼요. 분개하시고 나서 교환 거래인지 손익 거래인지 혼합 거래인지를 판단하시면 되는데, 자, 먼저 교환 거래라고 하는 것이 뭐냐? 교환 거래는 어떤 분개를 했을 때 차변, 대변, 양변에 오로지 자산부채 자본, 즉 BS, 재무상태표 항목만 존재하는 거래예요. 그럼 이 말은 뭐다? 수익 비용은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변에 상품, 대변에 현금 돼 있죠? 자, 수익 비용이 없죠. 수익 비용이 없고 오로지 자산과 부채와 자본만 있다면 교환 거래예요. 반면에 손익 거래는 분개를 했어요. 분개를 했을 때 차변이나 대변 둘 중에 하나인 곳에 수익이나 또는 비용이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즉 손익계산서 계정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도 있지만은 섞이면 안 되고 차변 대변 한 곳에 오로지 수익이나 비용만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변에 현금 자산 나갔지만 차변에 뭐다? 보험료와 같은 비용이 하나 오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이제 혼합거래가 있는데, 자, 혼합거래는 분개 시에 차변, 대변 둘 중에 한 곳에 자산부채 자본 중 하나, 수익 비용 중 하나, 즉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 하나,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 하나,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거래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현금 나갔는데 차변은 뭐다? 자산이 하나 있고 비용이 하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중에 하나, 수익 비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혼합되어 있으면 얘를 혼합거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 자, 교환거래가 있는데요. 일단 얘가 교환거래가 맞는지 볼까요? 상품 100만원을 매출하기로 계약하고 매출대금의 10%를 현금 받다. 자, 계약은 거래가 아니죠. 주문, 계약, 보관 약속, 종권 채용.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시작, 주문, 계약, 그 다음에요, 주문, 계약, 보관, 약속, 종업원 채용. 자, 얘네들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었죠? 기억나십니까? 자, 기본 강의 때도 선생님이 적어드렸으니까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얘들은 뭐다? 분개를 하면 안 되겠죠. 대신에 10%만큼 현금 받다. 현금 받은 건 분개해야 되겠죠. 그럼 차변은 뭐다? 현금 들어오고요. 대변은 뭡니까? 계약금 받았으니까 미리 받은 거죠. 선수금. 그러면 얘도 자산이고 얘는 부채죠. 어때요? 재무상태표 항목인 자산부채 자본만 있고 수익 비용은 없죠. 그럼 오로지 수익 비용 없이 재무상태표 계정만 존재한다면은 얘는 교환거래가 되는 건데 교환거래가 맞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손익거래. 사무실 전화요금 5만원과 전기요금 10만원이 보통요금 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체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뭐죠?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가죠. 금액은 안 적을 거예요.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쵸? 그럼 차변에 뭐다? 전화요금, 전기요금 되어 있죠. 그럼 전화요금은 통신비, 전기요금은 뭐죠? 예, 수도 강렬비. 그러면은 통신비하고 수도 강렬비는 둘 다 비용이죠. 맞죠? 대변에 보통예금은 자산이고요. 그러면 한 변에 오로지 뭐다? 수익이 있거나 비용만 있으면은 걔는 무슨 거래? 손익거래였죠. 그렇죠? 둘 다 비용이니까 여기에는 자산부채와 자산부채 자본과 섞이진 않았죠. 혼합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다? 손익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 3번. 사무실 임대하고 1년치 임대료 60만원을 보통요금으로 입금받아가지고 수익 계정으로 처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뭐다? 보통예금 들어오죠. 그리고 대변에 뭐다? 월세를 받았으니까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이 되겠죠. 그럼 무슨 거래? 손익거래죠. 왜? 오로지 수익비용 계정 과목만 한 개가 왔으니까. 그렇죠? 그럼 틀린 것은 몇 번? 4번이 틀렸습니다. 1번, 2번, 3번 맞으니까 4번 틀렸겠죠? 왜 틀렸을까? 자,
단기 차입금 100만원과 장기 차입금 200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상환하였습니다. 갚았다는 얘기죠. 그럼 대변은 뭐다? 보통예금 나가고요. 차변은요. 단기 차입금하고 장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감소하죠. 그럼 얘는 자산이고 얘는 부채니까 자산 부채밖에 없죠. 수익 비용이 없죠. 그쵸? 여기 수익이나 비용이 한 개도 없죠. 그럼 이거는 혼합된 게 아니잖아. 그쵸? 얘는 뭐죠? 혼합거래가 아니라 교환거래예요. 교환거래. 오로지 자산과 부채와 자본만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4번이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결산 시 대손상각 처리를 할 수 있는 개정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손이 뭐죠? 돈 떼이는 거죠. 돈을 떼인다는 것은 채권을 떼이는 거예요? 아니면 채무를 떼이는 거예요? 얘는 받을 거고 얘는 갚을 거죠. 갚아야 될 걸 떼인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언어가 안 되는 거죠. 맞죠? 떼인다는 거는 받을 걸 떼이는 거죠. 즉 채권을 떼이는 거죠. 채무가 아니에요. 그쵸? 그럼 여기서 돈을 받을 건 누가 있습니까? 받으러 온 돈 받을 거고요. 미수금도 돈 받을 거고 외상 미수금도 물건 팔아가지고 외상됐으니까 돈 받아야 되겠죠. 그럼 얘들은 전부 다 뭐다? 돈을 떼일 수가 있겠죠. 즉 대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채권이에요. 채권. 얘네들은. 그쵸? 근데 얘는 해당하지 않는 거 묻고 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단기 차입금은 갚아야 되는 부채죠. 갚아야 되는 부채는 돈을 떼이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돈을 떼먹을 수는 있겠지. 그쵸? 떼이는 게 아니죠. 얘는 채무기 때문에 채무는 대손상각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손상각 처리라고 하는 것은 채권이라고 하는 자산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3번. 다음 중 현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현금은 돈이죠. 돈. 돈이 뭐예요? 지폐나 주화죠. 근데 돈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었죠? 누구? 통화대용증권. 맞죠? 자, 거기에는 뭐 자기하수표도 있었고, 우편한 증서도 있었고, 배당금 지급 통지표도 있었죠. 정답 몇 번? 2번이죠. 자, 2번은 왜 안 될까요? 당사,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사표죠. 이거는 뭐다? 당좌 예금이에요. 현금으로 분개 안 하잖아요. 이거는. 그쵸? 수표를 주었다. 그러면은 당좌 예금이잖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대신에 당좌 수표라도 누가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라면 걔는 뭐예요? 걔는 현금이지. 타인 발행 수표. 그러니까 타인 발행 당좌 수표는 현금이에요. 하지만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당좌 예금이라는 것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죠. 다음은 4번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상품의 순매입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순매입 공식이 뭐죠? 순매입 공식. 자, 불러주세요. 총매입에서. 그렇죠. 뭘 빼면 돼요? 매입 애누리와 또 환출, 또 매입 할인도 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총매입이 얼마예요? 여기에 50만원 나와 있네. 그쵸? 그러면 이 50만원에서 얼마를 애누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환출 이런 것들은 빼면 되겠죠. 이게 가리고 있다. 밑에 할게요. 갑자기 저게 왜 내려왔지? 자, 50만원에서 매입 애누리 환출 뺍니다. 자, 매입 애누리가 있습니까? 없죠? 이거는 매출 애누리잖아요. 함정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환출은요? 환출 없죠? 그 다음에 매입 할인은요? 있죠? 매입 할인. 그러면 3,000원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쌤, 50만원에서 3,000원 빼면은 잠시만, 이거 50만원 아닌데? 5만원이구나. 죄송합니다. 5만원. 그럼 5만원에서 3,000원 빼면은 47,000원 아닙니까? 그쵸? 그럼 정답은 2번이겠네요. 큰일 납니다. 왜? 우리 매입 시의 비용은 어떻게 하죠? 원가에 포함하죠. 여기에 매입 시의 비용이 있어요. 취득부대 비용. 얼마? 2,000원. 이거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매입은 5만원이 아니고요.
52,000원이야. 이해돼요? 그럼 52,000원에서 이제 3,000원 빼야 되는 거죠. 그럼 얼마? 47,000원이 아니라 49,000원.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총 매입액은 취득 시의 비용도 더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거래 요소 중 차변에 올 수 있는 거래 요소는 무엇입니까? 이건 그냥 선생님이 답만 알려드릴게요. 비용 발생은 차변이죠? 네, 이게 정답입니다. 이거는 거래 8요소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거래 8요소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시험 치러 가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선생님이 기만 안 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중 외상매출금 계정이 대변에 기입될 수 있는 거래를 모두 찾으시오. 이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분계로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분계로. 아시겠죠? 잘 봐요. 자, 가.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거 분계 어떻게 해요? 대변에. 상품 매출. 금액 안 나와있으니까 X라고 할게요. 자, 돈은 한 달 뒤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이죠? 그럼 차변에 뭐다? 외상 매출금. 그냥 쌤이 외상이라 적을게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외상 매출금이 보통액으로 입금되었답니다. 외상금 받은 거죠? 그러면 차변에 뭐가 들어온다? 보통예금 들어오고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 사라지죠. 그렇죠? 자, 세 번째 다.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외상값을 현금 받았죠. 그러니까 나는 보통예금이 들어왔고 다는 뭐다? 현금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랑 다랑 똑같아요. 단지 뭐가 들어왔느냐 그 차이지. 그럼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또 줄어들겠죠. 그쵸? 자, 마지막 라. 외상 매입한 상품 대금을 한 달 후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라는 솔직히 분개할 필요가 없죠. 물론 분개를 할 수는 있지만은 얘는 외상 매출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외상 매입금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외상 매입금을 이거는 뭐다? 한 달 후에 보통예금으로 주었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외상값 갚은 거죠.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나가고요. 차변은 뭐다? 외상 매입금이, 얘는 그냥 매입이라고 할게요. 매입금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얘는 솔직히 이 문제 풀 때 상관없어. 왜? 얘는 외상 매출금만 물어보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 대변에 기입될 수 있는 거래를 모두 찾으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 분계 보고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분계되어 있는 것만 보시면 되겠죠. 누구였습니까? 얘하고 얘였죠. 지금 분계가 그냥 대변에 되어 있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니까 누구예요? 나하고 다가 답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외상 매출금의 계정을 그린다면은요, 가에 있는 내용은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 있잖아요. 그쵸? 그럼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가가 적히는 거고요. 나와 다는 어때요? 대변에 있잖아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대변 계정은 뭐다? 대변에 이제 나랑 다랑 적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럼 얘는 뭡니까, 여러분? 외상 매출금의 발생액이죠. 물건을 팔아가지고 외상 매출금이 생겼죠. 발생액이고, 그쵸? 얘는 뭐다? 둘 다 외상값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얘 둘이는 뭐예요? 나와 다는 회수액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계정의 구조는 항상 차변은 발생된 거고 대변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받을 거, 얘는 받은 거. 이해되겠죠? 자, 이런 논리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계정이 대변에 있다는 얘기는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산의 감소를 얘기하는 거죠. 회수한 게 얼마냐? 회수한 거래가 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회수한 거잖아요. 자, 그런 논리를 좀 이해하시라고 조금 설명이 길었습니다. 자, 다음은 7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기말 재고자산이 5만원만큼 과대가 상되었을 때 나타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별표. 자, 이 문제가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도 나오지만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품 계정 그려야 돼요. 자, 쌤하고 기본 강의 때
상품 계정 쌤이 늘 그리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기말 재고, 기초 재고 이런 말 나오면은요, 일단 이거 그리고 봐야 돼요. 그쵸? 그러면 상품을 보관하는 상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차변이니까요. 차변은 창고입니다. 그럼 창고에 뭐다? 기초 상품이 있었죠? 어떤 거예요? 전기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기 2월 된 상품이죠? 그러면 기말은 뭐예요? 팔고 남은 거니까 다음 연도로 넘겨야 되겠죠. 이게 이제 차기로 2월 되는 상품이죠. 그리고 기초상품은 아무튼 전기에서 넘어온 건데 저번 연도에 팔고 남은 게 모자라니까 이번에 새롭게 구입한 게 순매입이고 이거 두 개 더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팔면은 매출원가, 팔고 남은 게 기말이죠. 그쵸? 자, 차변 대변 합계는 같아야 되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문제에서요. 차변과 대변의 이제 금액은 같아야 되는데, 맞죠? 만약에 기말 재고자산이 5만원만큼 과대하게 계산되었을 때 나타날 수 없는 거 물어봤으니까, 그럼 나타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기말이 5만원만큼 뭐라고요? 과대하게 계산되었다는 얘기는 기말이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기말이 많아지면 쌤이 뭐라고 했죠? 매출원가는 줄어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자리가 있다면 기말이 원래는 이만큼이야. 근데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이었다가 이만큼 늘어나면은 매출원가 자리가 줄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다? 기말과 매출원가는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5만원 증가하면은 매출원가는 5만원 감소하는 겁니다. 그쵸? 그럼 매출원가가 5만원만큼이 감소하게 되면은요, 순매출액은 그냥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러면 얘가 감소하게 되면은 빼는 게 적으니까 매출 총이익은요 5만원만큼 빼는 게 적으니까 그만큼 매출 총이익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금액에서 이걸 빼야 되는데 빼는 게 작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익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이해하셨겠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정답은 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왜 1번이 정답이냐?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고요. 2번, 3번, 4번을 볼게요. 자, 2번. 매출원가 5만원만큼 과소하게 계산된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과소. 맞죠? 기말이 올라가니까 매출원가는 줄어든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5만원만큼 과다하게 계산된다. 맞죠? 왜? 어차피 이거 장사에서 생긴 이익이니까 매출 총이익이 올라가겠죠. 맞죠? 매출 총이익이 올라가면요 나중에 영업이익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그리고 단기순이익도 올라가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차기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이 5만원만큼 올라간다. 차기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이 누구예요? 그냥 이거잖아요. 기말 상품. 차기로 이월되는 거죠? 그쵸? 차기로 이월되는 기말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차기 이월이 올라가는 거지. 그쵸? 그래서 1번이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쌤이 얘기했잖아요. 매출 총이익이 올라가면요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영업이익 올라가면 단기순이익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얘도 과대 계산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과소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지. 과대입니다. 과대. 자,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자, 영업이익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뭐다? 단기순이익 올라간다고 했죠? 자, 왜 그런지 8번 문제 보면서 이해 도와드릴게요. 자, 우리 영업이익 공식이 뭘까? 자, 이건 쌤이 기본 강의 때 얘기했던 손익계산서 등식을 암기하셔야 되겠죠? 자, 손익계산서 등식 뭐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순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이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은 뭐다?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매출이익이 올라갈수록 영업이익도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차피 장사니까. 근데 여기서 또 어떻게 한다? 영업의 수익이 나오면은 영업이익에다가 다 하고요. 영업의 비용이 나오면은 비용은 빼라고 했죠.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법인세 차감 전순이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은 단기순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결국은 이제 매출 총이익도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매출 총이익이 올라가면은요 기본 베이스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단기순이익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단기 순이익이 올라가는 것이고, 결국 매출 총이익은요, 베이스가 얘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이 올라가면은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 문제를 보니까 보세요. 자, 영업이익이 얼마냐 묻고 있죠. 그럼 영업이익은 간단하게 말하면 공식이 뭐다?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돼요. 그럼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공감되는 되는 거예요?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2000에서 1400 빼면 얼마? 그게 얼마예요? 600이 나옵니까? 그럼 600이 매출 총이익이야. 그럼 이거를요, 여기 있는 손익계산서 등식 매출 총이익이 600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기서 뭐 한다?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얘만 빼면은 답이 나와요. 영업이익이. 이제 이해되죠? 근데 판매비와 관리비가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 이거 기억나시죠? 쌤이 비용은 크게 둘로 나눈다고 했다. 첫째, 장사와 관계가 있는 영업비용. 근데 그 영업비용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한단 말입니다. 판관비. 근데 장사와 관련이 없는 건 뭐죠? 영업 외 비용이죠. 결국 이제 둘로 나눈단 말이야. 그쵸? 근데 쌤이 어떻게 암기하라고 했죠? 판매비와 관리비를 외우지 말고 영업의 비용을 외우라고 했죠? 왜? 영업의 비용은 한 3가지 정도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기용실. 기억나십니까? 자, 기가 뭐예요? 기부금. 용은요? 이자 비용. 실은요? 글자 끝에 무슨 손실 붙는 것들은요, 전부 다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리가 빼야 되는 건 뭐다? 지금 우리가 빼야 되는 건 판매비와 관리비죠? 맞죠? 그럼 비용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뭐다? 영업의 비용을 빼면 되는 거지. 기용실. 자, 기부금 있습니까? 없어. 이자 비용은요? 있어. 그럼 30만원은 뭡니까? X죠. 실은요? 무슨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얘도 X죠? 왜? 이거 2개는 영업의 비용이니까. 그러면 이 2개를 제외한 나머지 누구? 복리후생비하고 급여는 뭐다? 판매비와 관리비겠죠? 그러면 30만원과 200만원, 즉 얼마? 230만원을 600에서 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600에서 230 빼면 된다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나와요. 얼마 나옵니까? 370만 나오겠죠.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복습을 많이 하시면은요, 그런 생각 들거든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장사와 관계된 거잖아. 그렇죠? 사업을 하다 보면 쓰이는 거죠. 직원들을 관리하고. 그럼 뭐예요? 월급도 줘야 되고, 복리후생비도 줘야 되고, 맞죠? 지금 뭡니까 이거? 회식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그냥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은요, 나가는 거죠. 그쵸? 근데 뭐 이자 주고, 뭐 기부하고, 손실 나오고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쓸데없이 돈 나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장사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아무튼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이해해 보시고 비용에 대한 의미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한 기말 현재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기말의 매출채권은 얼마가 있다? 2천만 되어 있죠? 근데 기말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1%의 충당금을 설정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면은 충당금 설정액은 여러분들 공식이 있죠? 공식 뭐였죠? 채권 잔액에서 대손료 곱한 다음에 설정하기 전에 있는 기말의 충당금 잔액을 빼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채권이 얼마예요, 여기? 2천만 돼 있죠? 그죠? 자, 그럼 구해봅시다. 자, 설정액은 얼마? 2천만원 괄호 열고 곱하기 대손율 몇 프로 뗄 것 같아? 1%.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뭐다? 기말의 충당금 잔액 빼야 되는데 기말의 충당금 잔액이 없죠? 맞죠? 그러면 충당금 잔액은 지금까지 0이었단 얘기, 0. 0이었으니까 재무상태표에 뭐다? 그냥 0으로 되어 있겠죠, 0으로. 충당금 잔액은 0이에요, 0. 한 개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의 1%면은 20만 원이죠? 그럼 설정액은 20만 원이에요. 그쵸? 그럼 차변에 본 게 어떻게 해요? 대손상각비 20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20만 원. 그러면 충당금 잔액은 아예 0이었는데 20만 원만큼 드디어 설정을 해서 분개했으니까 플러스 뭐다? 20만 원이 쌓이겠죠. 그럼 BS의 대손 충당금은 얼마를 보고한다? 그냥 20만 원 보고하는 거지. 그러면 기말에 보고해야 되는 충당금의 현재 잔액은 그냥 20만 원이야, 20만 원. 몇 번? 1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기말의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요, 결국 뭐예요? 채권의 잔액 곱하기 대손율이에요. 왜 그럴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기말 현재 충당금 잔액은요, 보세요.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왜 이 부분일까요? 그 이유는 보충법의 논리 때문이에요. 자, 봐봐요. 자, 우리 방금 이 문제는요, 설정 전에 기말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었죠. 0이었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로 설정한 금액을 플러스를 했잖아요. 20만 원. 그쵸? 어때요? 그냥 20만 원이죠? 근데 만약에 설정을 하기 전에 충당금 잔액이 0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이 있었다. 5만 원. 자, 5만 원이 있었다. 그쵸? 그러면은 설정액은 얼마예요? 여기까지가 20만 원이잖아요. 그럼 5만 원 빼면은 설정액이 얼마? 15만 원 되는 거죠? 그러면 차변의 대손상각비 15만 원, 충당금 15만 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5만 원이 있었던 경우에는 플러스 나중에 얼마가 15만 원이 보충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20만 원이잖아. 그쵸? 그래서 쌤이 기본 강의 때 얘기했잖아요. 항상 대변에는 뭐다? 그렇죠. 보충법으로 이렇게 분개하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개 합친 금액이 그냥 내가 떼일 것 같은 금액인 이 금액이라고요. 20만 원이라고요. 그쵸? 그러면 결국은 BS에 보고되는 기말의 충당금의 잔액은요, 항상 어떤 금액이 보고가 된다? 20만 원이 보고된다니까. 즉, 채권의 잔액에서 대손율까지 곱한 요 금액이 항상 뭐다? 기말의 잔액으로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채권 2천만 원에서 1% 곱하면은요, 그냥 그게 답이에요. 아시겠죠? 설정 전에 충당금 잔액이 뭐 100원이 있던 0원이 있던 500이 있던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뭐다? 이까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합니다. 기말의 충당금의 잔액은 채권에다가 대손율 곱한 거다. 자, 다음은 이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건 쉬운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합니다. 자,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감가상각 방법은 뭐가 있는데요? 정액법, 그 다음에요, 체감잔액법, 이거는 이제 정률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 비례법이죠. 그렇죠? 정답은 1번입니다. 선입선출, 후입선출은 감가상각 방법이 아니고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이죠. 11번입니다. 다음의 지출내역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거 쌤이 방금 위에서 이야기 드렸죠. 손익계산서 공식. 자, 방금도 얘기했는데, 자, 다시 할게요. 쌤이 비용은 뭐와 뭐로 나온다고요? 첫째, 장사와 관계 있는 영업비용. 그 영업비용을 다른 말로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장사와 관련이 없는 게 영업의 비용이죠. 영업의 비용은 어떻게 외운다고요? 기용실. 기가 뭐예요? 기부금, 용은 이자 비용, 실은 무슨 손실. 기는요, 하나 더 있어요. 기부금도 있지만 뭐도 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억나시죠? 기타의 대손상각비도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냥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이 아니죠. 걔는 외상률 추금과 받음이라고 하는 매출 채권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매출 채권 이외의 채권인 대여금, 뭐 미수금 이런 거는요, 기타의라고 하는 걸 붙이죠. 그래서 기타란 말이 들어간 뭐다? 영업의 비용이에요. 자, 아무튼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뭐냐? 자, 가가 뭐예요? 여비유통비. 나는요, 거래처 대표자의 결혼식 화환구입비는 접대비죠. 일단 비용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풀어요. 접대비. 그 다음에 이거 차입금의 이자는요, 돈 빌렸을 때 주는 이자죠. 그럼 돈 빌리면 이자를 줘야 돼, 받아야 돼? 아니, 돈 빌리면 이자를 줘야죠. 그럼 얘는 이자 비용이에요. 라는 무시하세요. 얘는 이익이죠. 얘는 수익이야. 지금은 비용을 묻고 있는데 수익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그럼 얘는 그냥 아예 무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나다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골라야 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여비통비하고 접대비, 이거 두 개죠. 맞죠? 가와 나가 정답입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그럼 다는 뭐예요? 기용실할 때 용, 이자 비용이잖아요. 이자 주는 거는 뭐 장사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걸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해도 괜찮아요. 뭐 기초공부 관리에 계정 과목 교육으로 가셔가지고, 그쵸? 여기에 가시면 뭐가 있다? 판매비와 관리비 있죠. 뭐 이걸 찍어가지고 하나하나 801번부터 900번까지 하나하나 찾으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기술이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꾸만 써먹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오히려 더 시간 많이 걸립니다. 아시겠죠? 이거 하나하나 언제 찾아요? 그냥 외우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1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12번은요, 좀 너무하죠. 여러분, 우리 전산회계 1급이에요? 전산회계 2급이에요? 전산회계 2급이죠. 전산회계 2급에서는요, 이거 주식회사의 자본이거든요. 이거 출제하면 안 됩니다. 뭐 물론 출제위원은 그럴 수 있겠죠. 네가 뭔데, 내가 내겠다는데.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모든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계 2급에서는 주식회사의 자본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전산회계 1급 공부하신 분들은 당연히 풀 수 있겠지. 전산회계 2급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보는 순간 뭐지?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전산회계 2급에서는 이거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는 출제위원회 제가 봤을 때는요, 좀 실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 맞다고 해줘야 되는데 또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자본잉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다? 네, 요 세 가지인데요. 전산회계 2급은 배운 적도 없죠. 예, 그냥 보기만 합시다. 참고 마세요. 주식발행 초과금, 감사차익, 자율식 처분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회계 1급 가면 배울 거니까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얘는 이익잉여금이에요. 전산회계 1급하고 전산회계 2급 같이 치는 분들은 아마 이해되겠죠. 그분들은 뭐 잘하시니까 쌤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요. 회계 2급은 그냥 스킵하세요. 스킵. 네. 뭐 출제위원회 실수 그래 보는 겁니다. 자, 13번입니다. 다음 중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항목의 합계금액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동부채가 뭐죠, 여러분?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죠.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유동부채가 있고 그 다음 뭐다? 비유동부채가 있죠. 그렇죠? 그 유동부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그냥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맞죠?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뭐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흔히 봤던 것들, 선수금 이런 것들이죠. 그럼 비유동부채는 뭘까요?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그대로 끌고 와서 있잖아요. 앞에다가 장기만 붙이면 돼요. 장기. 그러면 장기 외상매입금, 장기 지급어음, 장기 차입금, 장기 미지급금, 장기 선수금 이래버리면 비유동부채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럼 장기란 말만 붙으면 돼.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비유동부채는
세 가지를 또 기억합시다. 누구? 쌤이 얘기했잖아요. 사채. 그렇죠. 이거는 회계 1급 때 배우는 거기 때문에요. 참고하시고요. 사채.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중요하죠. 대충.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렇죠. 임대보증금까지 쌤이 암기하라고 했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은요, 비유동부채 전부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유동부채를 묻고 있으니까, 자, 비유동부채를 버리셔야 되겠죠? 그럼 뭐, 장기란 말이 들어가면 얘는 뭐다? 비유동이니까 일단 얘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사채, 없네요. 퇴충, 없고요. 임대보증금,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얘를 제외한 나머지 누구? 유동성 장기부채, 미지급비용, 예수금, 성급비용, 외상매입금. 얘네들이 전부 다 뭐다? 유동부채예요. 그래서 얘들을 다 합쳐보세요. 얼마가 되는 거죠? 네, 920만 나오는 거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있잖아요. 잠시만. 선생님 실수했는데.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 성급 비용은 다 하면 안 되죠. 외상매입금만 다 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자, 일단 유동부채는 얘는 맞죠? 그리고 외상매입금 맞죠? 성급 비용 아니죠. 왜? 성급 비용은 자산이잖아, 자산. 성급금하고 선급이란 말이 들어가면 자산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얘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 외상매입금만 다 하는 겁니다. 요거하고 외상매입금만. 미안합니다. 다음에는 얼마? 920 나온답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혹시 잘 모르겠다 하면은요, 어디에서 뭐 계정 과목 적어두고 가면 되겠죠. 네. 그리고 참 여기 있는 이것도 이제 처음 보는 거지만 우리의 범위는 아니지만 굳이 구한다면은요, 잘 모르겠다. 그럼 자본잉여금이라 되어 있으니까 뭐 자본잉여금 또 여기에 또 찍으시면 돼요. 그렇게 풀면 되는데, 그쵸? 이건 정말 모를 때 그렇게 하는 거고요. 모를 때 가급적인 보다 좀 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들 하나하나 찾으려면은요, 시간 엄청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회계 1급 가면은요, 이거는 오히려 우리한테 최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되도록이면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제 1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당좌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누구일까요? 네, 4번이죠. 매출채권, 현금, 성급비용은 당좌 자산이고요. 건설 중인 자산은 우리가 어디서 배웠죠? 유형 자산에서 배웠습니다. 자, 마지막 15번입니다. 다음 중 유형 자산에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했을 때 단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자, 우리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얘기하는 거죠? 그쵸?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원가와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지출로서 분개할 때 어떻게 한다? 지출이 일어나면 자산으로 분개하라고 했고요. 수익적 지출은 원상 회복을 위한 지출로서 비용으로 분개하라고 했죠. 그쵸? 근데 문제는 뭐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고르셔 했으니까 수익적 지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쌤이 그 예문들을 여러분께 좀 암기하라고 했죠. 그쵸? 자, 어떤 게 있습니까? 자본적 지출은 건물로만 했을 때는요, 엘리베이터 설치, 증축, 리모델링이 있었죠. 엘리베이터 달고 우리 건물이 20층인데 3층까지 증축하고 또는 뭐다 인테리어 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그 건물의 가치가 뛰겠죠. 이런 게 자본적 지출이에요. 이런 건 자산으로 분개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자산의 원가만 늘어날 뿐만이 아니라 내용연수까지 늘어나는 거죠. 그쵸? 하지만 수익적 지출은 어떻습니까? 얘는 그냥 원상 복구를 위한 지출이에요. 건물에 유리창 깨졌다. 유리창 갈았어요. 유리창 갈았다고 해가지고 건물의 가치가 올라갑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그쵸? 페인트가 벗겨졌어요. 페인트 칠을 했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원상 회복을 위한 지출로서 비용만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적 지출은 보통 성격이 뭔가 하면요, 소모품의 성격이 많죠. 그렇죠?
자산의 원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좀 소모되는 것들이 많은 거죠. 유리창 교체하거나 또는 뭡니까? 뭐 집에 형광등 교체할 때 형광등을 교체한다고 해서 뭐 우리 집 값이 뜁니까? 그러진 않겠죠. 맞죠? 그래서 정답 몇 번? 네, 3번입니다. 방금 얘기했죠. 우리 집에 조명기구, 형광등을 교체한다고 해가지고 자산의 원가가 올라간다던가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좀 뭐다? 수익적 지출과 좀 비슷한 그런 성격이죠. 하지만 피난시설을 설치했다. 야, 건물에 없는 피난시설이 생긴 거예요. 그럼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겠지. 맞죠? 돈이 된다 그런 얘기죠. 돈이 되면은요,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자산 처리하면 되는 거야. 마찬가지, 내용연수. 방금 얘기했잖아요. 내용연수가 올라간다.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다? 그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얘도 뭐죠? 돈이 되는 지출이죠. 그 다음에 상당한 품질 향상을 가져온다. 이것도 뭐다? 돈이 되는 지출이죠. 허름한 집을 인테리어 했어요. 상당한 품질 향상이 가져와지는 거죠. 리모델링.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에 있는 조명기구 교체는 성격이 수익적 지출이니까 비용 처리하면 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5문제 전산회계 2급 이론 문제를 풀이하였습니다. 현 시간부로 109회차 해설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회차 110회차 해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